자, 존경하는 제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윤스텝스의 윤순재 원장입니다. 이번에 국가적으로도 참 어려운 일이 많았습니다. 그러한 어려운 순간순간을 우리 사랑하는 우리 제자 여러분들과 함께 걸어온 지도 많은 세월이 흘렀는데, 제가 이 마이크를 잡고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이요, 과연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화두의 제시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이번에 중간고사를 쭉 보면서 제가 느낀 건데요, 이 자기 고유의 그러한 공부 스타일과 패턴을 가지고 열심히 공부해서 정말 좋은 성과를 거둔 그러한 제자 그룹이 있었고, 또 겉으로는 열심히 하지만 또 그 내면적인 내적 동인이 부족해서, 소위 말하면 이 셀프 모티베이션, 이런 것들이 부족해서 남이 봤을 때는 정말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질적으로 이 동상이몽에 그러한 사로잡혀서 보여주기 위한 그런 공부를 한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과연 공부를 잘한다는 것이 점수가 높은 것을 말하는 것이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의 시간은 한정되어 있고 우리가 해야 될 공부의 분량은 너무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깨어있는 그 순간순간을 얼마나 초집중해서 집중적으로 공부를 전개시켜 갈 수 있는가, 이것이 바로 그 개인에 대한, 또는 그 개인의 인생에 대한 공부에 대한 하나의 집중도, self-concentration이라고 봤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자기가 정말 열심히 해야 되는데 그 열심히 해야 되는 동기부여, 즉 왜 내가 공부를 해야 되고 내가 이 변화되어가는 세상 속에서 과연 어떤 존재로 성장해 가야 되고, 또 복잡다단한 사회 속에서 경우에 따라서는 예측 불허의 그러한 재난재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생존하는 방법이 과연 무엇이겠는가? 시간을 아껴서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살아야 돼요. 킬링타임 있으면 안 돼요. 중간중간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적 동의를 키워가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복잡다단한 사회 속에서 내가 과연 어떠한 분야로 목표의식을 갖고 그 목표를 향해서 전진해 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과연 내가 왜 공부를 하는 것이고 내가 왜 존재하는 것이고, 걸어가면서도 생각을 합니다. 나는 과연 왜 존재하는가? 내가 이 왜 책을 봐야 되고 왜 글을 써가야 되고 이 사람들과 왜 커뮤니케이션을 해야만 하는가? 존재의 이유에 대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얼마나 진지하게 접근을 해봤습니까? 인생에 대해서. 선생님도 많은 부족한 그러한 어떤 실패 상황, 또 실패를 극복한 상황, 다시 실패의 상황, 또 뒤집어서 성공의 단계로 가기까지 정말 힘든 시간들이 막 올라왔습니다. 이 힘든 시간들을 과연 누구와 내 인생을 나눠야 할 것인가? 결국은 일어서는 것은 자기 자신뿐인 것입니다. 냉철해질 필요가 있어요. 시대가 복잡다단해져 가고 있고 이 시대적 트렌드에 내 몸을 맡길 그런 하염없이 떠돌아다니는 그런 부초 같은 삶을 살겠습니까? 아니면 내 의지를 가지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이 나라, 이 조국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고민을 하고, 그래서 잘못된 정부를 비판하겠습니까? 아니면 세월호의 사건에서 도망간 선장을 비난하겠습니까? 누가 누구를 비난합니까? 선생님이 봤을 때는요, 내가 내 자신을 비난할 그러한 적기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나라가 어떻게 발전되어 온 나라입니까? 한 개인의 나라입니까? 바로 국민 모두의 나라라는 가정 속에서 조국과 또 정부를 비판하는 거 물론 필요합니다. 정치의식 때문에 그렇겠죠. 하지만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나라, 이 조국, 이 정부를 비판하기 전에 내 자신이 이 조국의 시스템을 위해서 무엇을 기여했는가? 존 F 케네디 대통령 말씀하셨죠. 이 나라, 이 조국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할까를 고민하기 전에 내가 이 나라, 이 조국을 위해서 과연 무엇을 할 수 있는가 고민할 수 있는 우리 바로 국민이 돼야 된다.
대한민국 정부는 한 개인 대통령의, 장관의, 또한 국회의원 여야의 그러한 소유물이 아닌 것입니다. 이제 정부는 바로 국민 개개인입니다. 여러분들이 분연히 일어설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의견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워킹 거버먼트다. 걸어다니는 정부다. 정부를 비판하기 전에 내가 이 나라를 위해서 과연 어떠한 변화된 모습을 보여줄 수 있겠는가? 내 후학들에게 어떠한 모습으로 과연 모델이 되어줄 수 있겠는가? 어떤 모습으로 똑바로 살아가는 것인가? 학생으로서, 직장인으로서, 정치가로서. 저는요, 저 자신이 많이 부족합니다만 제가 이 작은 어떤 학원 업체를 운영하는 선생의 입장에서, 그리고 정치외교를 공부하는 박사로서, 학도로서 여러분들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과연 이 나라 이조국의 주인공은 과연 누가 되어야 할 것인가? 바로 사랑하는 제자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이 분연히 일어나셔서 워킹 거버먼트가 되셔야 합니다. 지도자 마인드라는 것은 보스십이 아닌 거예요. 리더십인 거예요. 진정한 리더십이라는 것은 바로 쌍방향 커뮤니케이션, 인터랙션, 상호작용, lateral communication, 상호가 소통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 소통 없는 상황 속에서 아름다운 방식의 그러한 권위주의 정부 속에서 우리가 기대할 게 과연 무엇이 있다는 말입니까? 우리는 이 현장에서 정말 일초일각을 아껴서 공부해야 됩니다. 공부를 하는 이유는요, 정말 내가 1등급을 따는 것, 그 다음에 1등급을 딴 다음에 명문대학, 내가 원하는 목표대학에 가는 거, 또 그걸로 만족하지 못하면 유학 갔다 와서 또 석사도 하고 남들처럼 박사도 하고 그렇게 해서 교수도 하고 정치인도 하고 또 선생도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시대의 진정한 주인공은요, 바로 우리 개개인인 거예요. 우리 개개인이 바로 내적 동인이 내가 왜 이 세상에 존재해야 되는지 이 고민과 깊은 사유가 모여서 그룹 띵킹을 형성하고, 이런 그룹 띵킹이 서로 나누어지는, 공유되는, 오픈리스된 개방성 있는 그러한 사회 풍토의 커뮤니티 속에서 진정한 민주주의가 꽃이 핀다는 것이죠. 정말 이 슬프고도 참담한 이 현실 속에서 그 시간에도 시간을 아껴서 공부하는 그룹들이 바로 우리 제자 그룹이었어요. 선생님은요, 그 한 명 한 명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막중한 사명감을 느꼈어요. 제가 비록 사교육의 대표로 있지만, 원장으로 있지만, 이 사교육에 있는 아이들의 마인드가 자기가 주어진 한계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서 집중하고 성실하게 바보처럼 공부.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누적된 내공하에서 사회에 진출이 되고 유수의 대학에 진학이 되고,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전문 분야에서 아카데미컬하게, 프로페셔널하게 그렇게 학구적으로, 전문적으로 실력을 쌓고 내공을 쌓고, 그러면서 그 안에 이 결연한 내적 동인, 나는 사회를 위해서 무언가를 기여할 것이다. 내가 어떤 장이 입장이 됐을 때는 보수십이 아닌 진정한 디모크라틱 민주주의 열린 지도자의 마인드로서 항상 국민과 교통하고, 항상 국민과 희노애락을 같이 하고, 거만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나를 낮추면서 그렇게 해서 국민들을 사랑하고 내 나라 내 조국을 아끼고, 이렇게 더러우니까 나는 이 나라 이 조국을 떠나야지가 아니라, 이렇게 더러우니까, 이렇게 부족하니까, 이렇게 무질서하니까 내가 바로 서야지, 내가 모범이 돼야지, 내가 제기해야 되지. 그런 마인드 하나하나를 갖고 일초일각을 아껴서 공부를 하는 사람, 미래에는요, 이런 공부하는 사람이 이끄는 시대가 돼야 돼요. 엘리트 지상주의인데, 실질적으로 세계 역사를 보아도 공부하는 엘리트들이 국가를 장악했을 때 문제는 많지 않았어요. 무신이 정권을 잡거나 공부하지 않은 그룹들이 위로 올라갔을 때 아래를 커버를 못하고 포용을 못하고 이해를 못하니까, 그리고 그들 세계에 대한
공유할 수 있는 겸손의 마인드가 수련되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사회가 도탄에 빠지는 거죠. 위로 올라가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위로 올라가는 과정 동안에 탄탄하게 나누면서 내 자신을 낮추면서 수련해가는, 그래서 공존을 깨닫고 역지사지를 깨닫고, 그래서 남 한번 비판하기 전에 내 자신 한번 더 돌이켜보고, 내가 부족한 게 있을 때, 내가 깨닫는 게 있을 때, 그때 성숙해지고, 그 성숙해진 마인드와 지적 체계가 결합이 돼서 세상에 내가 기여하겠다라는 강인한 사명의식으로 그렇게 공부가 이루어졌을 때, 정말 선생님이 그동안에 경험해왔던 2달 만에 1등급 따는 거, 3개월 만에 1등급 따는 거 어렵지 않았어요. 이름을 대라면 이름을 댈 수도 있어요. 자기가 이 세상에 무언가를 기여를 하겠다고 명심을 하고, 부모님에 대한 다짐을 하고, 자기 자신에 대한 다짐을 하고, 정말 분골쇄신 분투 노력한 친구들이 어느 날 알고 보니까 레벨이 상승이 되고 남이 감히 따라오지 못할 수준까지 올라가더라 이거예요. 겸손하니까, 끝도 없이 노력하니까. 우리 국민 개개인이 그래야 해요. 안일하게 방탕하면 안 돼요. 남 비난하느라고 시간 보내도 너무 허송세월이에요. 그 시간에 내가 나를 돌아보리라니까요. 선생님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자기가 처한 상황 속에서, 그 처한 상황 속에서 내 포지션이 뭐였던, 내가 어떠한 분야에 살아가던 간에 그 분야 속에서 정말 최선을 다하는 그러한 인재가 이 나라의 미래의棟梁이 될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제가 발표드리고 싶은 게 뭐냐, 1등급 4연속, 5연속 계속 나온 친구가 있죠. 또 4등급에서 1등급 치고 올라오는데 2달, 3달밖에 안 걸린 친구들이 있어요. 정말 바라볼 수 없는 성적이었는데 3등급으로 치고 올라온 친구들이 있어요. 이 친구들이 머리가 비상한 줄 아세요? 이 친구들이 유전적으로 부모님이 천재인 줄 아시냐고요? 그렇지 않아요. 선생님이 늘 강조해 왔거든요. 바보처럼 노력하라고, 바보처럼 파고들라고. 나에게 주어진 시간, 카르페디엠, 현실에 만족하면서 그 시간 최선 다하라고. 그리고 부족한 거 있으면 반성하면서 채워가라고, 사고하라고. 킬링타임 하지 말라고. 시간 낭비 안 된다고. 스케줄 짜고, 내가 그 정해진 상황 속에서 내가 내 관리해가라고. 그리고 주색 잡기 멀리하고. 어느 날부터인가요? 정말 반듯하게 사는 삶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정말 남에게 모범이 되고, 그리고 주어진 시간에 학생으로서 시간 관리 철저히 해가고, 남의 어려움을 보면 같이 희노애락 애호욕을 나누고, 기쁠 땐 같이 웃을 줄 알고, 슬플 때 같이 울어줄 줄 알고, 기도해 줄 줄 아는 삶, 더불어 살아가는 삶, 커뮤니케이션 환난 산율, 의사소통을 통해서, 역지사지를 통해서 조금 더 나를 낮춤으로써, 나보다 높은 사람들 많지만 나보다 낮은 사람들도 많으니까 그 사람들 내가 어루만져 줘야죠. 그 마음으로 공부해야죠. 그래서 지와 가슴과 마음이 따뜻한 진정한 1인자가 이 시대를 이끌어가게 돼 있다니까. 저는 그 믿음이 있는 겁니다. 감사합니다.